저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아시아 산속에 숨어있는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세계 최빈국이라는 타지키스탄을 여행할 겁니다. 타지키스탄의 1인당 GDP는 약 900달러로 2025년 현재 내전이나 심각한 분쟁으로 입국이 금지된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원래 이 나라는 소련에 속해 있었는데요. 근데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혼란 속에 내전을 겪었고 그 상처에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 지리적으로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약 1500km 이상 떨어진 아라비아 해인데 이 거리가 거의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 거리예요. 지도만 봐도 타지키스탄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고립이 타지키스탄의 무역하고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타지키스탄에 직접 들어가서 대체 타지키스탄은 어떤 나라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볼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만 접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제가 만난 타지키스탄은 상당히 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타지키스탄까지는 당연히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타지키스탄까지 가는 길은 거의 절벽 협곡을 굽이굽이 7시간 동안 이동해야 되는 거의 세계 탑급 위험도를 자랑하는 길이었는데요. 솔직히 상당히 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기도 메타를 돌렸고요. 그렇게 다음날 타지키스탄으로 향하는 날이 밝았는데요. 그런데 아니 하늘에서 이왕 가는 거 더 하드코어로 가봐라 하고 유튜브 각을 잡아주는 건지 눈이 오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동계올림픽 감성으로다가 즐겁게 가겠거니 했는데 사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아무튼 설렘 반 긴장 반한 마음으로 타지키스탄으로 떠나려는데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먼저 했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키르기스스탄에서 택시 아저씨한테 받은 키르기스스탄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보고 아니 이번엔 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잊지 말아달라고 무려 우즈벡 모자를 선물로 줬는데요. 아니 중앙아시아 자꾸 이렇게 감동 줄 거야. 아무튼 눈이 펑펑 왔지만 마음은 뜨뜻해져가지고 히터 안 틀어도 생존 쌉 가능한 채로 바로 출발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미션은 1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타지키스탄 국경으로 향해야 됐는데 이거 눈이 점점 심하게 오는 게 갈 수 있는 정말 여차하면 국경 노숙할 각오로 일단 가봤는데요. 그렇게 몇 분 달렸을까? 사마르카트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끝없는 허허 벌판만이 나왔는데 그렇게 어느새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국경인데도 한국인이 넘는 경우는 거의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인 음지 중에 음지 우즈벡 타지키스탄 국경인지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상당히 신기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타지키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 둘 다 한국인은 무비자 프리패스라서 이런 미쳐버린 오지 국경에서도 K 여권 파워 실감해줬고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타지키스탄 국경일 뿐이고 제가 오늘 갈 곳은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인데요. 여기서 두샨베까지 가는 버스는 당연히 눈으로 끊겼고 무조건 택시를 흥정해가지고 타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눈 때문에 택시까지 몇 대 없는 데다가 필수 퀘스트인 유심가게까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는 강제로 2000년대 초반 여행자 감성으로 아주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상태에서 택시 흥정을 해야 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택시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쉐어 택시로다가 2명 해서 50달러 부르길래 아무리 그래도 타지키스탄 물가 대비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배째라 전략으로 버팅겨 봤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배째 버릴 요량으로 이 아저씨도 버팅겨 버리길래 I have friend in Tajikistan. My friend said 친구 드립도 쳐보고 40. Maximum 40. 엄근진 적도 해보고 흥정 전쟁도 시켜봤지만 이 아저씨가 이 동네를 꽉 잡고 있는 일진인지 안 통했고요. 마지막 필살기로 에이 형님. Very full. 보세요 이거. Very full student. 앙탈에다가 가난한 학생파리까지 다 해봤는데 1도 안 통하길래 그냥 50달러 내고 좋은 자리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방을 구겨 넣다시피 하고 오늘 저를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로 날라다줄 벤에 탔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님이 이 차가 전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인데 심지어 손님조차 얼마 없어가지고 거의 두샨베까지 6시간 거리인데 대기 시간만 벌써 4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풀타임 차가지고 국경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가격은 딱 300원이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눈이 진짜 사포로 눈축제 마냥 와가지고 거의 차가 파묻혀버리는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이미 50달러를 내버린 이 호구적인 상황에서 저희한테 옵션은 오로지 보호뿐이었고 샤리나리 또지. 뭐 대충 어떤 아저씨가 시키는 이상한 주문 외워주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쾌한 척해도 길이 길인지라 정말 가는 길은 생존 게임 그 자체였고요. 차는 눈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얼어버린 와이퍼 풀어주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근데도 가는 길에 나오는 풍경은 익히 들은 대로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무슨 나무 삭제 버그 쓴 황량한 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솟아있는데 굉장히 쫄리지만 또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는 경치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미 최고치인 줄 알았던 눈은 여기서 더 심해졌고, 가는 길에는 무슨 미끄러진 차들도 있고 말 그대로 헬파티 그 자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운빨 대성공으로 날이 어두워졌을 때쯤 오늘의 목적지인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 도착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 또 미쳐버린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니 무슨 버스 터미널에 내려다 주는 게 아니라 도시 밖에 덩그러니 있는 주유소에 던져주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눈 이슈로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황제 베어그릴스가 된 저는 그냥 길거리 택시를 잡아 탔어야 됐는데요. 당연히 유일한 외국인 여행자이기 때문에 황금 고블린인 저는 아저씨들한테 인기 폭발이었고, 무려 5달러를 추가 결제하면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는 어떤 아저씨한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근데 꽤나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일 거라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의외로 크리스마스 준비도 하고 있고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타지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소련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도착한 타지키스탄에서의 첫 숙소, 정말 미지의 나라 그 자체라 몸만 놓일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싶었는데, 다행히 평범한 가정집 감성에다가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들리는 호스텔이었는데요. 아니 1000원 위치 선정 뭔, 그렇게 들어간 오늘의 방 약간 옥탑방이긴 했지만 하자 하나 없는 평범한 호텔방이었는데 가격도 인당 2만원으로 나름 합리적이었달까요? 심지어 전망은 거의 뭐 마녀 배달부 키키였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빼먹은 게 하나 있죠. 바로 밥입니다. 뭐 편집으로 생략한 게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하긴 그런 상황에 먹을 수 있을 리가. 그래서 비록 늦은 밤이지만 타지키스탄에서의 첫 끼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밖에 나왔는데, 여기서 또 깜빡한 게 하나 있죠. 바로 타지키스탄 돈. 여태껏 그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달러로 호갱, 아니 결제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다행히 한국 카드로 ATM에서 뽑을 수 있었는데, 타지키스탄 돈은 소모니라고 대충 6 소모니가 1000원이다 보시면 돼요. 간접 부자 체험했던 우즈벡하고 다르게 갑자기 돈 단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니까 아쉽네요. 그렇게 먹은 오늘의 첫 끼. 또 타지키스탄에 왔으면 타지키스탄 대표 음식은 한번 먹어봐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오늘의 음식 바로 차카로프라고 축구선수 이름 같지만 쉽게 말해서 타지키스탄식 샐러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샐러드가 아니고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섞어버린 아주 독특한 샐러드라고 해요. 일단 메뉴판을 봤을 때 겉보기엔 피자 같은데 이렇게 콜라랑 같이 한번 시켜봤는데요. 먼저 콜라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무슨 사시라고 해봤자 펩시 나오겠지 했는데 RC 콜라가 나와버리길래 RC카도 아니고 대체 뭔가 했는데, 심지어 컵도 안 줘가지고 이런 사발에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리얼 사약 담는 느낌. 그렇게 사약 아니 콜라 바로 마셔봤는데요. 농담이고요. 그냥 펩시랑 별 다를 바 없었어요.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메인 메뉴 차카로프가 나왔는데요. 피자일 줄 알았는데 무슨 찌개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일단 위에는 당근하고 수제비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제비에다가 토마토 소스 섞어가지고 고기를 비롯해서 때려 넣을 수 있는 모든 재료 다 때려 넣은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비주얼이 살짝 그렇긴 했지만 맛은 상당히 익숙한데, 스파게티 소스에 수제비 먹는 느낌이었는데 조합만 생소한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가격은 음료수까지 다 해서 한국 돈 7,000원 나왔는데 솔직히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애매했고요. 아니 근데 펩시 있었어. 그렇게 가볍게 첫날은 마무리를 하려는데, 아니 근데 두샨베 시내를 살짝 걷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 북쪽의 그 나라가 생각나 버리죠. 이 사람은 바로 에모말리 라흐몬인데 무려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타지키스탄을 통치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상 동신 대통령인 거죠. 아니 그렇다고 북쪽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 사진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건 상당히 이상한데, 이유는 바로 타지키스탄은 대통령 개인 숭배 문화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나라 곳곳에 대통령 초상화를 걸어놓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본격적인 타지키스탄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다음날도 역시 눈이 겁나 와가지고 헬파티 그 자체였고요. 그런데 살짝 산책을 해보니까 최빈국이라는 경제 상황하고 대조되게 타지키스탄의 중심부는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쏟아있었고, 심지어 화려한 게 마치 강남역 중심부 같이 깔끔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국가적 체면을 중시했던 이 대통령이 이 두샨베 중심부에만 타지키스탄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중심가 산책도 한번 해봤는데, 건물들도 전부 황금빛에 깔끔 삐까 번쩍인 게 원래 같으면 화려하다 해야겠지만 뭔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진짜 생활상을 보기 위해서 우선 동네 상업지구로 가봤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더 사람 냄새가 나는 분위기였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않지만 평범한 중앙아시아의 그냥 적당한 도시 같았어요. 여기서 할 거는 일단 2000년대 배낭여행자에서 2020년대로 타임오프 하기 위해서 유심부터 사줬고 아침이니까 가볍게 타지키스탄식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동네 꽈배기집 마냥 음식들이 쫙 쌓여 있었는데 메뉴를 직접 골라가지고 먹으면 되는데요. 분위기는 그냥 휴게소 푸드코트 같았고 가장 유명해 보이는 간단한 빵 2개를 사봤는데 이건 그냥 중앙아시아식 고기 만두였고 이건 파리바게트 치트키 빵 사이에 소시지 들어간 그거였습니다. 맛은 둘 다 다들 아시는 기름에 절여버린 그런 맛있게 유해한 맛이었고요. 확실한 건 둘 다 고기가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단백질 스파이크 시게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미쳐버린 거 가격이었는데 2개 해서 900원이에요. 피카츄 돈가스보다도 싸버리는 그렇게 아침 든든하게 먹어주고 살짝 헤비해서 바로 그냥 산책 달려줬는데요. 먼저 이렇게 작은 시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때깔 좋은 과일들에 때깔 좋은 중앙아 빵들까지 팔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무슨 용산 전자상가가 튀어나와 버리는데 이렇게 아이폰도 팔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싹 봤는데 아니 무슨 한국보다 더 비싸요. 현지 물가 생각하면 거의 차 한 대 가격인 거죠.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 해결하려고 산책했다가 아이폰 가격 보고 이번에 뇌 스트라이크를 맞아버려가지고 본격적으로 힐링 관광객 모드로 돌변해서 이번엔 타지키스탄의 강남이라는 루다키 거리라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길이 겨울왕국 그 자체가 돼버려가지고 여기가 루다키인지 강남 테헤란론지 싶긴 한데 아니 건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확률은 2분의 1. 역시 여기에도 대통령 사진 하나 딱 박혀 있었고요. 조금 걸어보니까 도시의 느낌 자체는 딱 구소련 그 자체의 느낌이 강하게 났는데 그렇게 계속 걸어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엄청나게 큰 광장이 나왔는데요. 가니까 제 파파라치 아니 사진기사들이 있었는데 한 장당 1,500원을 요구하길래 무슨 인생 네컷 하루 필름도 아니고 그냥 제가 카메라 놓고 찍었고요. 광장에 무슨 이런 차원의 문도 있고 대통령 궁도 있고 아니 근데 이런 커다란 동상이 공원 곳곳에 있었는데요. 아까 그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마일 소몬이라는 사람인데 무려 1000년 전에 타지키스탄 지역에 생긴 최초이자 유일한 독립국가를 만든 왕이라고 해요.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하면 타지키스탄 돈 단위가 이 왕의 이름인 소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 대신에 1000세종, 1000광개토, 1000단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복선이 있는데 딱 이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나라에서 활약했던 최고의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루다키입니다. 큰 그림 미쳤다. 근데 일단 큰 그림이고 뭐고 그냥 얼어버리기 직전인 사람인 저는 제 몸을 데워줄 어딘가를 애타게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아니 이런 고급스러운 건물에 웬 카페가 있길래 바로 들어가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투입 피하려다가 갑자기 무슨 2D 흑백 만화에 갇혀버렸는데 다행히 커피랑 케이크는 2D가 아니었고요. 무슨 피아노도 있길래 한번 쳐봤는데 알고 보니까 피아노 콩쿠르였고요. 한번 실력 보여줄까 했지만 IL에서 쩔쩔매가지고 1년 잡아먹은 리버스 우등생인 저는 나라 망신 안 시키려고 나왔고요. 체스 자리로 가서 음료나 조용히 빨고 나왔습니다. 아 음료는 바나나 쉐이크였는데 진짜 꾸덕 달달한 게 한국 스타벅스 뺨 쳐버렸고요. 근데 가격도 한국 스타벅스 뺨 쳐버렸는데 3,000원이었어요. 근데 컨셉값 생각하면 뭐 지불할만 하죠. 그렇게 커피 좀 마시다 보니까 절대 볼 게 도저히 없어서가 아니고 문득 타지키스탄의 역사가 너무 궁금해져서 박물관을 가보려고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인지 가는 길이 전부 통제돼 있어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스투시 형님을 저한테 그냥 강제 합사시켜주고서 따라오라길래 뭐 연행이라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도 안 된 채로 아무튼 쭉 따라가 봤는데 심지어 영어도 안 통해서 실시간으로 끝나지 않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경찰서는 아니었고 진짜 찾던 박물관이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서 2차 문제가 인도 짬밥으로 아니 이거 갑자기 강제 타지키스탄어 가이드 결제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겁나게 쫄았었는데 근데 이 형님 자기 돈은 자기가 내고 입장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안 돼가지고 어리버리타다가 제 것만 결제하고 입장했고요. 들어가니까 또 이 형님이 계속 따라오라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으면서도 괜히 궁금해져가지고 그냥 따라갔는데요. 가니까 박물관은 대통령 업적만 나무위키 대한민국 문서급으로 길게 있었고요. 아무튼 형님 따라서 타지키스탄 녹진하게 즐겨줬는데 아니 근데 이 형님도 갑자기 사진을 막 찍길래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님도 관광객이었더라고요. 그냥 경찰 아저씨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1:1 전담 마크로 붙여줘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닌 겁니다. 아무튼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무지게 구경해주고 그냥 쿨하게 형님은 가버리셨고요. 그렇게 말 그대로 진짜 얼렁뚱땅 박물관 투어를 끝내고 나니까 또 배꼽시계 살살 올려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은 타지키스탄 물가도 궁금하고 또 중앙아시아가 소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싸다길래 대체 어떨지 궁금해서 스테이크를 썰러 갔는데요. 가는 길은 이렇게 궁전도 있었는데 나 부르주 궁이라고 나를 부른 건 아니고 그냥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궁전 따라 딱 걸어주니까 뒤편에 오늘 제가 먹을 스테이크 집이 있었는데요. 메뉴를 싹 보는데 그렇게 찾은
오늘의 점심 소고기 스테이크 가격은 한국 돈 2만원이었는데 타지키스탄 물가 치면 겁나 비싼 거지만 그래도 한국의 5분의 1 가격인 거죠. 심지어 이 식당은 타지키스탄에서 거의 탑급으로 고급스러운 식당이라서 직원들도 아주 친절히 몸에 배어 있었고 콜라도 싹 따라주고요.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한 10만원은 받았을 퀄리티인데 어차피 한국에선 쳐다도 못 보는 거 타지키스탄에서 품격 한번 제대로 즐겨줬습니다. 야채랑 고기랑 그냥 제 입안에 강제 합사시켜주면서 영양소 든든하게 찍어주고요. 이렇게 소고기 먹고 바로 갈 곳은 아니긴 하지만 동물원에 갔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타지키스탄에 볼 게 없어가지고 동물원이 최대 관광지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요. 먼저 한 사람당 입장료는 단돈 500원으로 정말 껌한통 가격이어 버리는데 심지어 들어가니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 문 닫은 동물원 500원 받고 입장시켜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동물들은 진짜 있었고, 아니 근데 이런 엄동설안에 그냥 철조망 하나 쳐놓고 동물들이 이렇게 가둬놨는데 심지어 여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살면서 본 동물원 중에 역대급으로 너무 가깝게 심지어 너무 조그만 데다가 가둬둬가지고 이거 맞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동물원을 방황하던 와중에 한 초등학생 무리를 만났는데요. 사실 보통 해외에서 만나는 잼민이들 무리는 도롱 아니면 엄청난 환대, 두 특성 중 하나가 랜덤으로 발동되기에 어떤 선택지든 극 아이인 저한테는 조금 버거워가지고 보통 도망을 치곤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 친구들 너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고 심지어 저랑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아졌는데 손흥민 왜? 갑자기 저한테 이 꼬마들이 손흥민, 김민재 이야기를 하길래 대체 뭐하는 애들인가 싶었는데 스쿨 알고 보니까 미래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축구부 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축구 경력으로는 풋볼 매니저 2019 감독 경력 3000시간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들에게 미래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자고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그렇게 동물원을 나와서 산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한 가게에서 저를 부르더니 자기 가게 비디오를 좀 찍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PD 정신 발휘해가지고 이게 대체 뭔고 하고 가봤는데, 아니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갑자기 윤식당 타지키스탄 버전이라도 하자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영상 한번 찍고 다시 나가라 그랬고요. 아무튼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무지성 베리굿 해주고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외출로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계속 겪어버리고서 마지막 코스로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에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시장 탐방인데요. 여기 타지키스탄의 시장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크다는 시장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 중앙아시아 여행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다른 시장과의 차이점을 전혀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시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가 상당히 먹음직스럽길래 무려 한국 돈 3,000원 들이고 얼마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몇 개 안 주는 걸로 모자라서 심지어 무게 안 맞으니까 빼기까지 인심은 야박한 걸로. 아무튼 그렇게 딸기랑 포도랑 야무지게 사가지고 바로 먹어봤는데 맛은 그냥 딸기였고 포도였고요. 가격도 최빈국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한국 물가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기 당한 걸 수도. 그렇게 숙소에서 쉬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됐는데 타지키스탄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한국에서 아는 사람조차 드문 이 나라에 그 어떤 나라보다 많았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한식당입니다. 진짜 도시에 한두 개 있는 수준도 아니고 거의 동 단위로 한두 개씩은 무조건 있는 수준으로 거의 여기가 두샨베인지 서울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종류도 상당히 다양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마침 여기에 무려 한국식 치킨집이 있다길래 여기서 저녁을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강남치킨이라는 곳인데 이름만 보면 거의 프라이드 고인물 중에 고인물로 자라는 MG 감성 치킨집 같은데 대체 어떨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일단 외관은 뭐 한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메뉴에 한국어까지 적혀 있었는데 종류가 진짜 BBQ 뺨치는 수준으로 많았는데 독특한 게 무슨 피자도 아니고 사이즈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덕분에 오히려 실패 위험 없이 여러 개 분산 투자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떡볶이도 아니고 도키포키라는 게 있길래 이거 무슨 장원영님이 만든 떡볶이인가 하고 럭키비키하게 도키포키 하나 시켜봤는데요. 내부는 벌써 벚꽃 축제 열리고 있었고 콜라 한 입 쫙 해주니까 가장 먼저 도키포키가 나왔는데요. 아니 당연히 떡볶이에 발음상 오류인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보리 자체가 오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여기서 어지러워봤자 제가 뭐 흑백요리사 심사위원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한 입 먹어봤는데요. 아 네 정말 이거 진짜 개맛없어. 무슨 스프 덜 넣은 치즈라면에다가 한 달 동안 불린 떡국떡 넣은 다음에 부대찌개 밀키트에 있는 햄 대충 긁어다가 넣고 끓인 맛인데 비대치가 떡
떡볶이였는데 갑자기 도키포키를 먹어버리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도키포키의 충격은 뒤로 하고 다음으로는 대망의 코리안 스타일 양념치킨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건 이색의 한식 아니었고요. 일단 껍질은 그냥 케찹 맛이 강한 양념 맛이었고 한국에서 먹는 맛하고 거의 유사했는데 그나마 아쉬운 걸 뽑자면 닭고기가 염지가 살짝 덜 돼서 안이 싱거운 느낌이었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먹는 치킨 중에는 1티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드가 나왔는데 일단 팝콘하고 같이 나오는 리얼 콜팝이었고 치킨은 독특하게 오징어링 향이 살짝 나긴 했지만 그냥 괜찮은 후라이드였고요. 그렇게 뜬금없는 한국식 치킨을 마지막으로 저의 48시간 동안의 이지의 나라 타지키스탄 여행도 끝을 맺습니다.